오늘 저는 저의 오랜 정든 집을 잠시 떠나려 합니다. 그리고 정의를 위해 출마하겠습니다. 8일간의 직권을 풀고 돌아온 유승민 의원은 새누리당의 공천 학살에 분노했습니다. 부끄럽고 시대착오적인 정치 보복입니다. 비박계 이재호, 주호영, 유승민계 류성걸 의원도 같은 길을 택했습니다. 예, 유승민 의원의 어젯밤 기자회견 내용 잠시 들으셨습니다. 결국은 유승민 의원 탈당을 택했습니다. 유승민 의원뿐이 아니죠. 재심을 신청했지만 끝까지 여부를 알려주지 않은 이재호 의원도 결국은 탈당을 했다기보다는 탈당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이 전무후무한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 과연 총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우선 시사평론가 박상명 박사부터 연결을 해보죠. 박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결국은 공천 여부를 끝내 알려주지 않는 이 방식을 택했네요. 이거 예상하셨습니까? 갈수록은 예상은 됐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하는 일들이 꼼수로 점철되다 보니까 이번에도 확실하게 뭔가 결론을 내리지 않고 유승민 의원을 밀어내지 않겠느냐. 밀어내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오늘부터 이제 등록이지 않습니까? 예. 오늘 오전에 회의하겠다. 라고 말하면은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자정으로 탈당하지 않으면은 무소속 출마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무소속 출마가 어제 밤까지 가능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 하지 않겠느냐는 예상은 됐습니다만 예. 예상대로 정말 꼼수고요. 집권당에서 이런 식으로 특정 의원을 사회상 쫓아내는 방식은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아무튼 우리 정당 정치사에 또는 선거 정치사에 아주 지울 수 없는 오명을 남긴 것은 분명합니다. 예, 꼼수, 무리수 이런 단어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뭐 나름의 기준은 있었습니다. 당의 정체성에 심하게 위배된 사람. 이 기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한마디로 말이 안 됩니다. 정체성에 말이 안 되면, 정체성에 통하지 않으면 당 의원들 소속 전체를 정체성 검사를 해야죠. 그리고 정체성은 누가 심사합니까? 대통령이 심사합니까? 한 정당 안에는 기본적인 강령이 있습니다. 예. 그 기본적인 강령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그 강령에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그 강령을 비판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스펙트럼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함께 모여 있는 거거든요. 예. 아주 명백하게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는 한 정체성 문제를 가지고 잣대를 늘어대서 특정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시킨다는 것은 이거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처음 봤던 대목이에요. 예. 거기다가 또 하나 더 하고 싶은 건 그래서 정체성이 안 맞는다 생각하면 그러면 컷오프를 당당하게 하면 되지 또 끝까지 컷오프를 주지도 않는 이런 방식을 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컷오프를 하고 싶어도 두려웠던 거죠. 두려웠어요. 뭐가 두려웠을까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컷오프를 냈는데 누가 컷오프를 하죠? 컷오프를 한 사람은 우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정당 정치사에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길 것이고 그것도 역풍은 어떡하죠? 유승민 의원을 컷오프 시켰다. 예. 이거는 그 역풍을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명분으로는 지발로 걸어 나가서 탈당을 했으니 우리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으나 그대로 믿는 국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대로 믿는 국민이 어디 있겠느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장 손쉬운 나름대로 당신이 탈당했으니 당신이 책임져라라고 하는 어떤 오명을 다시 씌우기 위해서 결국은 걸어서 나가시라 뭐 이렇게 얘기해서 쫓겨난 거죠. 지금 이제 이 상황이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이 부분이 중요한 건데 일단 유승민 의원의 지지자들은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흡사 과거 이른바 친박 학살이 벌어졌을 때 박사모의 반발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여기서 잠깐 한 분의 반응을 직접 듣고 가겠습니다. 유승민 의원을 지지하는 모임, 일종의 이제 팬클럽입니다. 유심초의 회원 가운데 한 분, 김진우 씨를 연결해보죠. 김진우 씨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어제 탈당을 선언하는 현장에 지지자들이 수십 명 모였다고 그러던데 지지자로서의 심경이 어떠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저는 아직도 믿겨지지가 않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오랫동안 몸담았던 당을 떠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지금 제 발로 사실상 나갔다고 뭐 누구는 포장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쫓겨난 게 아닙니까? 예. 근데 아무리 보더라도 더구나 당에서 어떤 이렇게 정말 원내대표까지 지내시고 많은 일을 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정말 사람 끝까지 고사를 시키려고 하다가 쫓아낸다는 것 자체가 아직도 저는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믿겨지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이 과정들을 지켜보면은 예.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공천관리위원회 직무가 공천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전혀 뭐 그런 걸 하지도 않고 계속 뭐 내일 결정하겠다. 그러다 또 뉴스를 보면은 뭐 예. 내일 저녁 7시에 또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일주일을 더 끌었어요, 시간을요. 그렇죠. 근데 아무리 보더라도 그게 무슨 작은 어떤 단체도 아니고 집권 여당에서 더구나 공천을 하는 공적기관인데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뭐 어떻게 말하면 이렇게 고사작전을 하면서 모욕감을 계속 내쫓는 거는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정당의 자세가 아니고 솔직히 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뭐 폭력 서클이나 이런 데를 보면은 예. 여기 뭐 이렇게 조직에 몸담고 있다가 다른 데를 간다고 했을 때 그럴 경우에도 막말로 몇 대 쥐어받곤 하지만 이렇게까지 앞날을 막진 않았어요. 친구들을 보면은.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집권 여당인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비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분명히 제가 봤을 때 예. 뭔가 어떻게 보면 역풍이 우려되고 걱정이 되니까 차마 어떻게 하진 못하겠고 그런데 과연 뭐 권력의 지시라든가 누군가 압박 때문에 차마 또 뭐 공천을 할 수는 없고 겨우 어떻게 보면 꼼수를 부리다가 오히려 자기네들이 감당 못할 예. 상황이 되니까 예. 이런 게 아닌가 싶은데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안 좋게 남을 것 같습니다. 폭력 서클도 이렇게 안 한다라는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 예, 조폭도 이렇게까지 안 한다는 게 저뿐만 아니라 밥 먹을 때 이제 저도 뭐 친구들이 있고 지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정치 뉴스가 나오면요. 평소에 사람들만 말을 아끼던 사람들도 야 저건 좀 아니지 않느냐 이렇고 그 지역 분위기가 지금 그래요? 밥 먹다가도 평소에 정치에 관심 없던 사람들도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씩 다 얻는 분위기입니까? 예, 그리고 제일 재밌는 건 이제 저도 뭐 친구 부모님이나 이렇게 어른들 보면은 흔히 말하는 그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있잖아요. 예. 흔히 말하는. 근데 이렇게 친구 어머니들이나 이렇게 지나가다 이렇게 보면은 얘기를 들으면은 그러던 부모님도 TV 보다가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뭐 유승민이가 그렇게까지 죽일 놈이냐, 뭐 이런 식의 반응을 하면서 그러니까 좀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예. 얘기들을 듣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조차도 약간은 좀 이건 심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물며 뭐 저희 또래라던가 좀 젊은 친구들은 나 진짜 새누리 절대 안 찍는다 뭐 이러고 있고, 좀 제가 봤을 때 이 상황 자체가 되게 비정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지역 TK 지역 분위기가 그러니까 콘크리트 지지층마저도 지금 흔들리고 있다. 지지자시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시는 건 아닐까요?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저 스스로 자체가 저도 무슨 외부에 뭐 정치색을 드러내는 사람도 아니고 평소에 어떻게 보면은 자기 일을 하면서 그냥 이렇게 정치에 대해서는 적극적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근데 그러세요. 이런 저조차도 뉴스를 보면서 분개하고 밤마다 화를 내고 친구들이랑 먹으면서 정치 얘기를 하고 사실 평소에 친구들이랑 정치 얘기 전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세요. 근데 이런 저조차도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뭐 가령 SNS가 요즘 활발해졌는데 보면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제가 아는 뭐 선배들 연배가 높은 분들도 평소에 정치 얘기를 절대 안 하던 분들이 뭐 이렇게 유승민 의원 관련된 어떤 기사나 그런 링크가 올라오면 좋아요를 누르고 먼저 글을 쓰면서 내가 웬만하면 정치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이 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렇게까지 알겠습니다. 예, 이런 글을 저는 어제 새벽에도 봤고 며칠 전에도 봤고요. 저는 눈으로 본 것만 말씀드립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 유승민 의원 지지하는 모임의 회원이시니까 당연히 새누리당 지지자실 거 야당 지지자는 아니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의 뭐 새누리 지지층이 많죠, 당연히. 그렇죠. 그쪽 지역이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대구의 민심이다 이런 말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게 대구 민심뿐만 아니라 오히려 수도권이라든가 뭐 그런 곳은 더 심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한구 공관위원장은 분명한 기준이 있었다고 말해요. 당의 정체성에 심하게 위배가 돼서 함께 갈 수 없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어떻게 말하면요. 그 결론을 이미 정해두고 명분을 만든 거라 당연히 생각을 하는 게요. 내치기 위해서 명분 만들었다? 예. 그거는 바보가 아닌 이상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인 게 왜냐면요. 사실 뭐 처음부터 다 사람들이 알지 않습니까? 이게 대통령한테 돈 받게 난 사람이라서 어떤 식으로 할 건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만약에 정체성 위반이 있었다고 하면요. 그 정체성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뭐 당원이라던가 그런 정당 이런 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배되는 게 있으면은 처음부터 위배되는 거를 조목조목 지적을 해가지고 오히려 가장 깔끔하게 처리를 하면 되는 거고 용이했을 거예요, 처리가.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쪽에서. 어제 유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시 돌아와서 보수개혁의 꿈을 이루겠다. 이런 말을 기자회견장에서 했습니다. 그럼 유 의원의 지지자들은 지금 무소속으로 그분이 당선돼서 다시 당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네, 물론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가치관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도 새누리당에서 출발을 하셨고 또 이제 보수 정당이다 보니까 예. 이곳으로 돌아가서 당연히 이제 오히려 못다 이룬 어떤 보수계의 꿈을 이루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 상황 자체가 사실 굉장히 모욕감을 주면서 내쫓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일부 소수 분들은 뭐 좀 이제 반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게 거대 정당이고 지금 현재 여당인데 그렇죠. 어쨌든 비정상적인 어떤 상식을 벗어난 방법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오히려 상식을 지닌 분이 돌아가서 상식선에서 바꾸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예. 예전에 그 이른바 친박 학살이 일어났을 때 대규모로 친박계가 탈락을 했을 때 예. 박사모 분들, 박근혜를 세우는 예. 모임이죠. 박사모 분들이 굉장히 결집이 돼서 선거운동에 나서고 지지운동에 나서고 바람몰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혹시 그쪽 지역에서도 유사모, 유심초 요런 분들이 이 행동에 나설 생각도 있으세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은 근데 이제 뭐 그때의 어떤 조직에 비교한다면 저희들은 사실 아직은 되게 뭐 이렇게 좀 뭐 이렇게 그렇게 큰 거대 조직 할 수 있는지는 잘 저도 모르겠지만 근데 이런 거는 사실은 뭐 조직의 움직임이나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이걸 보면 지금 그 분위기를 보면요. 어떤 유권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저희 뭐 시민들, 국민들 자체가 붕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뭐 저희들도 행동을 하고 이렇게 지지를 선언하고 뭔가 도움을 드릴 수 있겠지만 굳이 그런 어떤 조직이다 이런 걸 내세우지 않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자가 좀 도를 넘어서 어떻게 보면 요즘 갑질이다 뭐다 이런 게 되게 사회적으로 크게 민감한 이슈가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갑질의 어떤 최고 권력자의 어떤 갑질이라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들, 일반적인 시민들 자체가 그냥 스스로 감을 표출할 수 있고 유승민 의원에 대한 어떤 지지로 이어질 수 있고 이게 아마 선거 과정에서 표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힘든 싸움 하시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크게 걱정하지 안 하는 부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반드시 이길 거다. 그것도 큰 표차로 이길 거다. 그 지역에서 민심은 그렇다 이 말씀. 여론 조사가 나와 있는데 많이 앞서고 있었지만 오히려 이제 탈당을 해서 뭐 낙인 찍힐 그 배신자 이미지보다는 이건 누가 보더라도 강제로 쫓아내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동정표도 많이 많아질 거라고 또 생각합니다. 오히려 대통령을 만들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온다는 게 사실이에요, 그 지역에서?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 어르신들 가운데는요, 제가 이제 이거는 뭐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니지만 친구 어머니가 이런 말씀 하셨대요. 대구에서도 또 다른 거물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결국은 적자는 유승민 아닌가 뭐 이런 얘기 나왔다고 하시고,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다 뭐다 이런 얘기를 떠나가지고 어쨌든 정통 대구의 어떤 보수다, 적자다 하는 걸로 그런 타이틀에 있어서는 유승민 의원이 가장 어울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뭐 지지자들이 굉장히 격앙된 상태로 우는 분도 있었고 이랬다고 하던데.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듣죠. 분위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민 의원을 지지하는 모임 일종의 팬클럽입니다. 유심초의 회원 가운데 한 분 김진우 씨 만나봤습니다.